자, 오늘 배울 내용은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선 쪽에서도 좀 배워봤지만, 자, 어떤 상황들이 있느냐에 대한 건데, 자, 보통 뭐 6가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반지름 사이의 관계,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만약에 원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두 원은 지금 만나지 않는 상태야, 그렇지? 만나지 않는 상태여서, 자,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R2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얘는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D라고 하는 것이 R1과 R2를 더하는 것보다는 크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두 원은 만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만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위치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다음 두 번째, 이 원을 조금 움직여 보자고. 조금 움직이면, 자, 원이 있고 원이 있어서 요렇게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R1과 R2가 요렇게 둘을 더했을 때 그 거리 D,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인 D랑 똑같아지는 경우죠. 맞습니까? 그래서 D랑 R1과 R2를 더한 것이 같다고 한다면 얘는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바깥쪽에서 접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외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외접하는구나. 자, 이렇게 두 번째 경우를 만들 수가 있지, 그치?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로 가시면, 자, 이번에 얘를 조금 더 움직일 거야. 이렇게 조금 더 움직이면 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겹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자, 겹친다라는 표현보다도 지금 접하는 게 교점이 하나였어요, 그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 바깥쪽에서 접하는 외접하는 경우가 됐었던 거고, 자, 이 친구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치?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가 R1, 얘가 R2, 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번에는 D가 R1 더하기 R2보다는 작아진 경우죠. 더 움직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서 이쪽을 좀 채워줄 건데, 자, 그것을 하기 전에 일단은 4번, 5번을 보고서 여기를 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일단 갈게. 자, 그러면 얘가 더 움직여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안쪽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원이 다른 원의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내접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야. 내접한다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요게 R1, 그 다음에 여기 쭉 해서 얘가 R2, 그 다음에 여기가 뭐 D, 지금 이런 상황인 거 맞니?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지. 자, 만약 저렇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긴 데에서 R2에서 R1을 뺐을 때 D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맞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겠다? 내접한다라고 부르겠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움직이면, 자, 5번은 내부에 있게 만들 수 있죠. 얘를 갖다가 조금 더 움직여 주시면 이러한 원 안에 뭐 이러한 원이 살게 만드는, 그림이 좀 그런데, 자, 이렇게 이러한 원 안에 이러한 원이 살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나 얘가 R1, 그 다음에 이만큼이 R2. 자, 이렇게 얘기하면
D라고 하는 것이 R1 마이너스 R2보다 어떻니? 작게 되죠. R2, R1, 그치? 이렇게 쓰자. 내가 R2를 더 크게 했지. 자, 얘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 맞니?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있다? 내부에 있더라. 내부에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내부에 있었으니까 우리 두 점에서 만나게 만들려면은 좀 이런 식으로 채워주실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것을 보신 다음에 저걸 보라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가 내부에 있는 거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게 된다면은 얘는 두 점에서 만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여섯 번째라고 해서 이제 일치하는 경우를 만들어 놨는데, 얘는 뭐 중심이 일치하는 뭐 그런 경우일 테니까 그냥 이 거리가 0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동심원, 중심이 같은 원이다.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뭐 6가지 위치 관계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두 반지름 사이랑 그 다음에 이 거리, 이 친구들의 관계로서 이 위치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더라. 자, 이걸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104번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주목해서 104번이라는 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104번에 보시면 자, 두 원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그리고 x-4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자,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r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고, r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다. 자, 얘가 원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야. 얘가 원이래요. 그럼 자, 어떤 원인지 좀 확인을 해본다면 이 뭐 1번 원 C1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원을 C2라고 한다면 얘는 4,0의 중심을 받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R3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그냥 반지름 3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를 반지름이 3이고 얘는 반지름이 R인 원이다. 자, 그럼 상황이 언제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여기죠,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사실 뭐 누가 큰지는 모르겠으니까 뭐 절대값을 써도 괜찮겠죠? 절대값을 써서 r-3,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나는 d라고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자, 얘를 4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 맞니? 그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 두 개 더한 것보단 어때? 작으면 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아요. 두 개의 차보다는 얘가 커야 되고, 두 개를 더한 것보다는 d가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 자, 이렇게 위치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 자,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등식을 풀 때 우리는 여기 자, 이렇게 푸니까 자, 1번에 자, 이 절대값 풀어내면 마이너스 4 r-3 4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1 r 7. 자, 이럴 텐데 r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0보다 큰 부분만 가져온다면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이 친구 보시게 되면은 2번 4 r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이항시켜서 정리하니까 r은 1보다 크더라. 그럼 얘랑 공통범위 취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공통범위 취해주면 우리 r의 범위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위치관계 머릿속에 좀 잘 잡아두신 다음에 그럼 다음과 같은 위치관계를 주셨을 때 어떤 미지수의 범위를 구해낼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내려가서 우리 어플레이션 10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6번. 자, 얘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8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a y- 어디 갔냐? a 제곱은 2.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얘는 0,0의 반지름 2루트 2짜리고 얘는 a, a의 반지름이 루트 2. 자 이런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되냐, 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자 만나는 건 외접해도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되고 내접해도 되는 거 맞니? 그렇죠? 만난다는 건 한 점 또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러면 외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시 내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방금 배웠던 내용을 잘 떠올리시면서 얘를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두 개 뺀 거, 자 얘보다는 크다 D, 두 개 더한 거, 자 요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 우리는 외접 내접까지 포함해 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등호 붙여도 괜찮지 않겠니? 그죠? 내접하는 경우, 외접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것이고, 자 여기서의 D라고 하는 건 A, A와 0, 0 사이의 거리일 테니까 D는 A 루트 2 이 정도로 만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루트 2 그리고 얘가 A 루트 2 얘가 3 루트 2 이렇게 되려나요? 그치?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해주시면, 자 A는 자 요런 거 하나 나오시죠. 그치? 일단은 요런 거 하나 나오게 될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이 풀어주는 과정에서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여기를 잘 보시면, 자 얘가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a제곱 해서 루트 2a제곱, 자 요게 눈에 보이시죠? 그치? 근데 우리는 얘를 풀어낼 때 이 제곱근이라는 애에서 이렇게 제곱이 나오게 되면 얘는 실제로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이 a가 빠져나올 때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그대로 나오겠지만 음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는 거 맞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푸시게 되면 이것만 답으로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치? A가 양수 조건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치? 그래서 이 반대의 경우인 또는 얘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자 요거까지도 좀 적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하기 좀 좋은 포인트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걸 보셨을 때 이걸 보면은 그냥 A 루트 2요 이렇게 풀어주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요거는 항상 부호를 좀 체크를 해가면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A 루트 2로 빠지느냐 마이너스 A 루트 2로 빠지느냐,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A의 부호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당연히 뭐 양수인 거 루트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얘를 답으로 좀 삼아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1번 문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서로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자 외부에 있다는 건 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외부에 있다는 건 자 이런 느낌인 거지. 서로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만나지 않더라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A 루트 2라는 것이 역시 누구보다 3 루트 2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역시나 마이너스 A 루트 2라고 하는 게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아이고 위치가 바뀌었네.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A 루트 2로 풀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루트 2로 풀릴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외부에 있으려면은 요 D라고 하는 것이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요 경우에서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요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도 좀 신경을 써주자. 얘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두 가지 경우로 풀린다는 것을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다음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직선 파트 쪽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던 거야.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교점 하나를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a1x 플러스 b1 잘못 썼다. 다시 a1x b1y c1 k의 a2x b2y c2는 0이다. 자, 이렇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해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니까 여기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k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했었다. 기억을 하실 텐데 자, 비슷한 느낌으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뭐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나는 저 두 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되게 많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좀 되게 많지 않니? 뭐 여러분들 그리기 나름이겠죠? 뭐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커다랗게 뭐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원, 뭐 그림이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되게 많이 그려질 거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비슷한 성질을 좀 이용을 해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렇게 썼던 것 같아. x제곱 y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싹 다 풀어줘서 자, 좌변으로 다 정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였지. 그치? 그러면 얘도 비슷하게 생각하자는 거야.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뭐 1 정도 붙여줄까? 자, 그 다음 플러스 k에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얘도 비슷한 느낌이 되는 것 같죠? 얘도 0이어야 되고 k의 값에 상관없이 얘가 성립하려면은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 둘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식이 될 텐데 그냥 식의 형태 자체가 다시 원의 방정식 형태를 띠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 이때는 k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때는 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란 조건을 주었느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x제곱 요 항이 소거가 되면서 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a1 빼기 a2 x b1 빼기 b2의 y c1 마이너스 c2.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뭐야? 직선의 형태를 띠는 거 맞니? 계산했더니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경우는 얘가 원의 방정식 형태니까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얘는 직선의 형태를 띠는데 그 직선은 바로 누구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바로 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우리는 공통연의 방정식 자,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직선 때 봤던 것처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창이 소거가 되게 되면서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직선은 사실 여기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녀석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을 의미를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이고, 떨어졌네. 의자. 자, 여러분들 394쪽을 한번 펴주도록 할까요? 384
394쪽. 자, 이걸 펴주시면은 중간쯤에 그게 나오죠. 자,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저 친구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고, 그다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교점을 지나는 공통원의 방정식이 되더라. 근데 이것도 순마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는 것이 보통의 기본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나는데, 직선 때도 약간 그랬었지. 둘 다 미지수를 여기다가 나타내면서 이래야지 완벽한 식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은 식으로 C'의 반정식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조금 불완전한 식이 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미지수 m, 여기다가 미지수 n을 넣고서 뭐 계산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통의 이제 기본서가 이제 소개하는 세상은 뭐 이 정도까지라는 거 이렇게 두시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95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그젬플 105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05번. C라는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그다음 C'이라는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두 원의 교점과 그다음 C 3,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이런 거지. 자, 이래. 자, 여기다가 자 순서대로 써서 이렇게 K를 쓰면 너무 많은 녀석에다가 K가 닿게 되니까 얘를 좀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자 나는. 자, 여기 K를 그냥 저기다 썼는데 난 이렇게 쓸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배웠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맞니? 그치? 그래서 여기서 K를 구해주라고 누가 좀 들어가 있는 거야? 얘가 3,4를 지나더라. 자, 얘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3,4를 지나더라. 내가 3과 4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 3, 4를 대입하게 되면 자, 9 더하기 16 빼기 6 빼기 16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K에 3, 4 그럼 뭐 9 더하기 16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맞습니까? 그럼 여기 4 나올 것 같고, 그치? 4 K 곱하기 여기는 24 24K라고 쓰겠습니다. 24K.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K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면 이제 저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대입해서 쭉 정리를 하면 어제 그게 그거네. 이거 바꾸던 말든 똑같네. 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6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y제곱 그다음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나는 6을 좀 곱해서 뭐 정리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야겠네요. 그럼 5x제곱 5y제곱, 자 여기다 5를 내가 6을 곱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0y, 얘가 6분의 7 됐으니까 플러스 7,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더라. 근데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인 형태로 뭐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5로 좀 나눠서 이렇게 쓰자는 거죠. 5분의 1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분의 7 0이더라. 뭐 이렇게 쓰자는 건데 하나 잘못됐네. 6을 곱했는데 20이라고 썼어. 미안. 4 되는 거지, 그치? 6을 곱했는데 6, 4, 24 뭐 이렇게 쓰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5분의 24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맞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공통연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럼 공통연 AB는 어디야?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공통의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의미를 하더라. 그럼 빼주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여기는 플러스 2 이렇게 바뀌나? 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2가 아니라 4네. 자꾸 아침이라 그런지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좀 나눠주시게 되면은 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요게 공통연의 방정식인 거 맞죠? 그치? 그렇게 써놓고서 k 대신에 마이너스 1만 좀 대입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직선의 형태가 뜨게 되고 걔가 공통연의 방정식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다음 자 공통연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C라는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이어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 자 이렇게 두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이라고 하는 원은 자 얘를 바꿔주면 x-1의 제곱 y-2의 제곱, 자 그럼 5에다가 뭐 4 이렇게 붙을 테니까 중심이 1,2면서 반지름이 2인 원이다.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뭐 좀 디테일하게 그려볼까요? 디테일하게 좀 그려보면 자 여기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2 이렇게 돼서 여기서 대략적으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공통의 방정식이 어디 있느냐? 얘일 거라고, 그치?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원에서 하시는 게 뭐냐면 현이 등장을 하면 중심에서 무엇을 긋는다? 수선을 긋는다.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중심에서 수선을 긋는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려봤지만 사실 대충 그냥 이런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자, 내가 어디서 구할지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 자 얘가 0,0이고 자 여기 요 직선이 지금 어딨냐? 저기 있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 분홍색 선의 길이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항상 행동영역이 중심으로부터 현에 내리면 수직 이등분한다, 요 사실이지, 그렇죠? 그리고 얘는 반지름일 거야. 여기 1인 거 맞죠? 그렇지? 여기 1이야. 그럼 나는 요 길이를 찾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얘를 구할 수 있고 거기다 2배를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 맞죠? 그렇지? 그러면 이 길이라고 하는 건 요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루트 1 플러스 4 분의 빵빵 절대값 마이너스 1 해주면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루트 5분의 1인 상태로 그냥 갑시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루트 1 빼기 5분의 1 그럼 루트 5분의 4니까 얘는 루트 5분의 2 정도 이렇게 낼 수 있는 거 맞니? 그쵸? 거기다 몇 배 할 거라고? 2배 하면 내가 원하는 공통연의 길이가 나오게 될 테니까, 자 얘 뭐 유리화까지 5분의 2 루트 5고요. 자 우리는 이 5분의 2 루트 5에다가 곱하기 몇 배를 하자? 2배를 하자. 답은 5분의 4 루트 5. 이것이 바로 공통연의 길이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좀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플리케이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면서 한 장 넘어가서 99번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99번 자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마이너스 8 0이고요. 또 x제곱 플러스 y제곱 8x 마이너스 4y 플러스 16. 자, 이것의 이것의 교점이랑 그 다음에 4,2
1,2를 지나는 두 원의 중심의 좌표를 B, C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쓸 때 K라는 미지수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 점을 더 주면서 걔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애를 또 숨겨놨지, 그치?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두 개, 단순한 생각으로 그렇게 들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점이 두 개가 주어지면서 뭐 AK를 연립해서 푸세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때 얘를 뒤에다 놓게 되면 AK라는 항이 등장을 하니까 미지수인데 무려 또 두 개가 곱해져 있어. 상황이 별로 좋지 않겠지, 그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죠. AX-8 플러스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Y 16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될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걸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4랑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20 4A 마이너스 8 K에 4, 2 집어넣으면 역시나 20 마이너스 4, 8, 32 마이너스 2, 8 더하기 16. 자, 이렇게 식이 좀 하나 뽑힐 것 같네요. 자, 그러면 4a 더하기 12. 자, 여기는 36에다가 4 빼면 마이너스 4k. 이렇게 돼서 내가 잘 정리를 해주면 a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죠. a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이다.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이번에는 1,2를 지난다고 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1,2를 지난다라고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1, 2, 5, A-8. 자, 여기 1,2, 그다음 플러스 K에 1, 4, 8, 8, 16.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A-3에 여기는 16 사라지고 플러스 5K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5K 3. 자, 이렇다는 얘기야. 자, 둘을 좀 연립을 해주셔야겠네. 자, A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더라. 빼면 적절할 것 같아요. 빼면 6K는 6이 돼서 K는 1이고요. 1을 갖다 다시 대입하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일단 A라는 값은 구해놓고, 그치? 저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만들어 주셔야겠네, 그치? 자, 만들어 주시면 한 번 더 쓰자 그냥. 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8에 k는 1이니까 그냥 k제곱 y제곱 8x 마이너스 4y 16은 k는 뭐야 이거? x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쵸? 자, 빼보면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y 플러스 8. 여기 앞에 있는 이 개수를 1로 맞춰주시는 게 좋다고 하였으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더라. 그치?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어쨌든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에서 b라고 하는 거는 2분의 5라는 거 알아내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1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요 a, b, c의 값을 다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세 개를 다 곱해주라고 그랬지, 그치? 다 곱해버리면 얼마? 마이너스 5가 되더라. 자, 이런 문항이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원의 위치관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